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여행이나 나들이 즐기시는 분들 많죠. 유명한 인기 여행지도 좋지만 가끔은 남들이 잘 모르는 숨은 보석 같은 곳을 찾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지역 대전에도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조용한 민속마을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사동 이야기인데요. 500여 년 잠들어 있던 이사동의 역사를 깨워 널리 알리고 있는 분이 있어서 초대했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동이란 공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사동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작가 한소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동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대전에 이사동이라는 곳이 있나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사동이 어떤 마을인지 간단히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사동은 은진 송씨 문중에서 만든 문중 묘역이 있는 마을인데요. 네. 혹시 은진 송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은진 송씨요. 잘은 네. 모르지만 네네. 조선 중계 유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 또 동춘당 송중길 선생이 있으셨다. 이 정도. 아주 네, 훌륭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네. 네, 맞아요. 은진 송씨 문중은 대전의 자랑이고 대전의 보물인 동춘당 송중길 선생과 그리고 오암 송시열 선생을 배출한 명문가이고요. 그 문중에서 520년간을 그 비밀처럼 지켜온 묘역이 1070여 개나 있는데 진짜 많네요. 그게 이사동에 있어요. 그리고 묘역뿐만 아니라 묘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묘역 아래 제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제실이 16채가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전국에 그렇게 큰 규모로 자리하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없군요. 네, 있는데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16채가 한 마을에 있는 거는 전국에서 드문 일입니다. 네. 유일해요, 가장 이사동이. 많다. 네, 유일해요. 그리고 거기 마을 후손들이 원래 마을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형성이 되는데요. 이사동은 마을 형성이 조금 독특해서 묘역이 들어서고 나서 그 묘역을 돌보기 위해서 후손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6대, 7대를 이어서 계속 살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또한 역사가 오래돼서 마을의 그 우물인 한천이라던가 또는 교육공간인 본광정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전통마을로서의 가치도 충분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대전에 그런 마을이 있었나, 유서 깊은 민속마을이 있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사동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가님께서는 이사동과 어떤 인연이, 일단 송씨도 아니시고요. 그렇죠. 어떤 인연이 있으시길래 이사동의 이야기를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고 계신 걸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걸까요? 네네.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대전의 NGO 단체인 한반문화마당에서 활동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대전의 문화유산이 자리한 곳곳을 둘러보았는데 어느 날 이사동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무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조금 겁나기도 했죠. 무덤이니까. 무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닿지 않았는데 그곳을 여러 번 몇 회에 걸쳐서 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묘역에 잠들어 있는 주인공 하나하나의 면면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마음이 가는 게 많았고요. 갈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 그리고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은진 송씨 후손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사동을 찾아다녔어요.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 권의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 책들이 이사동의 이야기를 담아서 작가님께서 직접 다 쓰신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들인가요? 제가 책을 내기 앞서서 한남대학교
에서도 그렇고 이사동과 관계된 자료집들이나 학술 세미나의 보고서 같은 거는 내놓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은진송 씨 문중에서도 책들이 다양하게 나왔고요. 네네. 근데 그 책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접하기 조금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거여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가 많다 해서 네. 그 자료집들을 근거로 해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깨어 맞춘 거죠. 이 한 줄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마을 현장에 어떻게 결부될 수 있을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연구자료 같은 것들하고 실제 마을에는 어떻게 있는지 직접 다 가보시고. 네, 그래서 너무 희열을 느꼈던 게 네. 퍼즐을 맞춰가면서 글 속 활자로 죽어있는 활자로 되어 있는 걸 마을 현장에서 살아있는 걸로 만날 때 네. 무척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이 이사동이라는 곳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정말 숨은 보물 같은 매력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매력들이 특히나 작가님을 다 이렇게 사로잡던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로 보면 520년 동안 1070여 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런가 하잖아요. 연구 자료는 이제 그렇게 쓰여 네.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묘역을 그러니까 마을이 이사동이 왜 이사동이냐면 상사 한리, 하사 한리 두 군데가 있어서 합해서 이사동이거든요. 근데 상사와 하사의 묘역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사동의 특징은 우리가 1070여 기다 하면 대부분 한 번에 뭔가 확 아주 이렇게 광대한 묘역이 한눈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네. 이사동은 뭐냐면 이사동이란 상사 하사의 주변에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두 개 마을 뒤에 이제 산이 있고. 네네. 네. 그 산에 능성을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걸 산소날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소날을 한 군데 한 군데 찾아서 보니까 그 묘역에 잠든 분들의 숨겨졌던 이야기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이사동의 의미가 더 클 수 있는 건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동춘당 송중길 선생님이 그 당시에 조선 예학의 일인자였고 이 묘역을 엄청 공을 들여서 가꾸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대조가 목사공 송유년 선생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1499년에 이사동에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자리를 한 게 오늘에 이르렀고 1070여 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대조 송유년 목사공 송유년 묘역부터 시작해서 고조 중조 할아버지가 쭉 있는 거죠. 근데 이양 동춘당 송중길 선생께서 그 예학의 대가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상이 후손을 잘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묘역을 아주 장엄하게 장식을 했는데 정말 중요시하신 거군요. 너무 중요시 생각했죠. 그래서 무덤 앞에 이렇게 성물들을 세워놓고 그 당시에 김상용, 김상헌 또는 김집, 김장생 그리고 송시열 등등 나라 조선의 정계와 학계를 주름잡는 대단하신 분들의 글과 글씨를 담아서 묘역을 장식한 거예요. 엄청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도 있고 그리고 면면 주인공들의 면면을 보면 다 한 편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제가 알아갈 때 무척이나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물들의 많은 이야기가 네. 한 번에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곳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사동은.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제가 컨텐츠를 연구하면서 그 모범 사례를 보면서 전국을 많이 다니는데 그 마을의 어떤 한 인물 또는 하나의 이야기로 완전히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사동의 경우에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한 인물과 관련된 데 있죠. 네, 엄청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겨져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은진송 씨 문증 그 묘역에 이어서 또 한정민 작가께서 추천하는 이사동에 또 보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인물들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지만요. 그 가끔은 나 유교는 너무 싫어, 뭐 제사
골치 아파 뭐 이렇게 해서 네. 그 묘욕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갈 때는 야 여기 좀 봐 하고 데리고 가고 가끔씩 데리고 가는 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소나무가 있는 거죠. 소나무요? 예, 근데 그 소나무가 대전시뿐만 아니라 예. 산림청에서도 보호자원으로 지정할 만큼 의미가 있는 소나무인데 소나무는 묘욕을 보호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네. 묘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소나무들이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심어진 것이 쭉? 네. 근데 쭉 이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마 그러다가 죽고 또 새로운 소나무가 자라고 해서 지금도 가면 아주 울창한 조선 소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장관이고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소나무만 보러 가야 되겠다 해서 가서 소나무, 조선 소나무를 만나는 것만 해도 되게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묘욕 앞에 조금 전 말한 그 묘비도 있지만 네. 문인석이라고 해서 그 무덤 옆으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 모양의 형상을 한 석인상이 서 있거든요. 맞아요. 본 적 있죠, 저도. 네. 그 문인석도 묘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표정도 다르고 그래서 가끔은 누가 여기 묻혀 있는 분들의 얼굴대로 만들었나요? 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당시에도 유행이 있었겠죠. 그래서 석공들이 그렇게 만든 다양한 표정의 문인석이 자리하고 있죠. 저희 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문인석이라는 것도요. 뭐 그 형태는 고정돼 있어요. 그 네. 틀이 있는데 네. 얼굴 표정들이 네. 다 다양해요. 그렇군요. 네. 정말 숨어있는 역사의 보물 창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사동이 아닐까 싶은데 이사동에 관해서 이렇게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네. 공부를 뭐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정말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재밌었고 저는 진짜 보물 창고다 생각할 만큼 이게 갈 때마다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막 다 정리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사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그럼 그건 경관훼손이어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약간 등재 약점이 되는 완전한 그래서 등재가 네. 등재가 되지 못했는데 다행히 그 준비를 위해서 총망라한 시에서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제가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이사동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6대, 7대를 대를 이어서 살아가고 계시는 주민들에게도 살아있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후손들께 직접 이야기 많이 들으셨고요. 많이 들어서 특히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때 인민군 본부가 있었다더라 또는 뭐 마을의 월봉 위에 이렇게 스피커를 사이렌을 달아놓고 뭐 방송을 했다. 또 송직가택에서는 뭐 인민군들이 모여서 돼지를 잡아먹고 또 그 행랑채에는 미군들을 집어넣어서 막 미군들이 뭐 그 어르신 얘기에 의하자면 막 쌀라쌀라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뭐 이런 그 기억에만 있던 것들을 다 채록을 하신 거네요. 네. 정말 중요한 작업을 또 작가님 그래서 제가 하셨네요. 첫 편 책의 24인의 이야기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책에도 담겨 있고요. 네, 그때 인터뷰하신 분 중에 2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체력해 놓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까 소나무 숲길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사동에 나도 한번 이 방송을 보고 가보고 싶다. 호기심이 생기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곳은 이사동에서 좀 꼭 들러봤으면 좋겠다. 꼭 가봐라는 그런 뭐랄까 코스?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제가 소나무가 참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와 함께 묘욕을 아주 멋진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 하사안리에 있는 송담 송남수 묘욕이 있어요. 산수원 아래 가면 맨 꼭대기 올라가 보면 아래로 11개가 쭉쭉 묘욕이 이어지고 양옆으로 소나무가 호위하듯이 서 있어요. 거기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장관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부자계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그 제일 처음에 이사동에 묻히신 분이 목사공 송현현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송여림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언덕 두 개로 나란히 있는데 그 언덕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는 계단이어서 부자 계단이기도 하고요. 네. 목사공 송현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구휼 작업을 많이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푼데 그게 문중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데서 기록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 송여림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중묘역이 잘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이사동에 그런 전답을 사서 봉성계라는 계를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그걸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부자가 아니라 그 돈을 나눠주고 또 문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부자계단이라고 했고요. 네. 특히 송현현 묘역은 자자손손 대를 잘 잇고 훌륭한 학자를 배출하는 명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당이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송현현 묘역은 꼭 보러 가라고. 이런 이야기들 담긴 곳. 네, 꼭 명당이고 한번, 네. 명당의 기운을 느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예. 끝으로 이사동과 관련해서 뭐 다른 계획 또 있으시다면 네.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4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아주 쉽게 푼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3번째 책 이사동의 하루는 이걸 들고 묘역을 답사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번에 4번째 책은 이사동 연대기라고 해서 첫 번째 24인의 이야기에서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발굴을 하고 과거의 분들은 가상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조금 아쉬워서 7분은 완전히 그 사실과 저의 상상력을 시줄과 날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 소설을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고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소민 작가 앞으로도 이사동의 가치와 매력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동과 사랑에 빠진 한소민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충청 오늘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편하고 빠른 것, 새로운 것을 쫓다 보면 선조들이 남겨준 소중한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잊을 때도 많은데요. 전통과 현대, 오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마을 이사동에서 고즈넉한 정취에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